보통 우리가 100년 대계, 100년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은 놔두고 해방 이후로 100년이면 2045년, 건국으로 말하자면 2048년, 6.25로 말하자면 2050년, 어쨌든 30년 뒤에까지의 대한민국의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30년 놔두고요.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10년 뒤에. 그냥 저는 정말 이건 사랑방에서 또는 다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로 한번 여러분도 10년 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저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10년 뒤에 한미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야, 옛날에 우리가 도와줬던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서 북한에다가 철도도 자기 돈으로 다 깔겠다고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야.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을 지키고 북한과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제대로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한다면 정말 한미 관계는 어떻게,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정말 우리 문제를 전혀 우리가 끼지 못하는 그런 그야말로 국외자, 아웃사이더가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10년 뒤에 한미 관계가 과연 옛날처럼 복원이 돼가지고 동맹관계로, 신뢰관계로, 그래서 외교와 경제와 안보와 인적 교류와 그 모든 것이 과거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물론 과거같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 이렇게 되고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면서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방식대로 다룬다면 또 그런 대로의 10년 뒤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암울하죠.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분들이 야당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방법으로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여당을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다면 어쨌든 한일 관계는 어쨌든 10년 뒤에 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잖아요. 남북 관계는 어떨까요?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남북 간의 관계를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핵을 포함한 굉장하게 무기의 고도화를 가져왔고 자신감에 넘칩니다. 다시 중국하고 러시아와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남북관계, 과연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주 입장에서, 민족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해주게 될까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1%의 저성장으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6%, 8% 고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성장을 해 간다고 한다면 일단은 재정 수입, 세금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안보는 안보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겠죠? SOC는 그대로 써야 되겠지만 복지비는 왕창 늘렸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것에, 정부로부터 공짜로 받는 것에 아주 익숙해하고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많은 사업을 벌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쓸 돈은 많고 들어온 돈은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채죠. 빚으로 메꿔야죠, 쓸 돈을. 그 빚은 그냥입니까? 이자는 어떻게 하고요? 그거 어떻게 갚을까요? 상당하게 경제도 많이 암울하고 경제가 그렇게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복지도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겠죠.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이 기력이 떨어지고 10년 뒤에 지금의 80대들이 대부분이 90대가 되고 70대들이 거의 80대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농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제조업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의 과학 정책과 과학 지원 정책과 과학자들에 대한 홀대와 또 과학자들에 대한 무시와 과학자들에 대한 경시에 대해서 아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제대로 된 의욕적인 그런 정말 연구 활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떠나고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과학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사회가 저출산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적고 고령화가 심화되니까 그저 누구한테 부양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고 아까 경제는 어렵고 취업은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는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점들은 어떻게 되어 갈까요? 외교와 안보와 경제와 복지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10년 뒤에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은 계속 숫자를 늘려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공직자 되는 것을 최고의 꿈과 희망으로 갖는 이런 풍토와 환경 속에서 실제로 공직자들이 이런 민간인들, 문화, 경제,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수준을 넘어서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공직자들은 계속 늘기만 하고 느는 공직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가 상당히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 사실상 정치가 주도를 해야 되고 정치 중에서도 국회가 주도를 해야 되고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10년 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대거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여러 분야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화, 물갈이 아니고 판갈이가 답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해보는 것입니다.